안녕하세요,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14일 목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밤새 이쪽 제가 있는 파주 지역은 굉장한 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비가 와서 아주 충분한 이제 청소가 된 것 같은 시원한 그러한 오전 시간입니다. 잠시 지금 물의 이동은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일기예보로 본다면 지금 더 아직 50mm 정도가 더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연구원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3세번, 3자에 굉장한 그 휠이 꽂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은 해야 되지 않냐. 아이들을 우리가 훈계를 할 때도 한두 번 봐주다가 이번에 마지막이야, 3번째야, 이런 식으로다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아닌 우리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좀 다루기 어려운 것인데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주제는 이래요. 영혼의 세 겹의 갇힘과 윤회를 통한 성장. 예,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이 끝에는 지금 쪽파 심을 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구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심고심 하실 거예요. 올해 가을 무, 배추 그리고 쪽파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이렇게요. 예, 시기는 조금 일러요. 쪽파나 배추는 무는 조금 일르지만 이달 중순, 네, 내일이죠. 오늘 내일서부터 이제 파종을 시작하셔도 되고요. 9월 이달 말, 8월 말서부터 9월 초순경에 씨앗 파종을 해도 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무는 9월 초순에 파종을 하시면 가을 김장무가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때 파종을 하시고요. 먼저 영혼의 세 겹의 갇힘과 윤회를 통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뒤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심리나 사회 제약이 아니라 우주적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 겹의 갇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물질 우주의 갇힘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들어두시면 아마 나중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질 우주의 갇힘이라는 것은 무한한 차원의 세계 중 10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무한한 차원의 세계 중 물질이라는 무게와 부피의 법칙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그 차원에서 지구로 옵니다. 그래서 지구에 갇히죠. 수많은 행성 중 지구라는 하나의 별에서만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요. 자, 그 후에 지구에서는 어떤 갇힘이 또 있죠? 육신의 갇힘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물질의 몸속에 영혼이 들어와 제한된 시간과 감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겹의 갇힘은 형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우리의 내공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비물질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본래 비물질적 에너지입니다. 빛보다 빠르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수한 파동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완성을 위해 밀도와 저항이 있는 세계, 즉 물질 우주로 들어옵니다. 물질 우주는 도전과 실험의 장이죠. 여기서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야 변화가 생기죠. 이것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만 수확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농부의 의지만으로는 곡식이 자라지 않죠. 영혼도 물질 우주 속에서는 반드시 행동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성 중 지구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 가장 치열한 행성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태풍과 가뭄, 질병과 그리고 회복, 수많은 아픔이요.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변화는 영혼에게 적응과 유연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고집이요.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농사를 보면 지구는 거대한 순환형 농장입니다. 씨앗이 떨어져 분해되고 그 분해된 것이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인간의 삶과 죽음도 이 순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가침은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 인간이요. 육신은 영혼의 학교이자 도장입니다. 몸은 한계와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감각과 감정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합니다.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취, 이 모두가 영혼의 질량을 키우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토양이 살아 있어야 식물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듯이 육신의 한계는 영혼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합니다. 이 세 겹의 가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질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육신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육신과 분리되는,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윤회라는 것이죠. 마치 계절이 돌아오듯 삶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전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다음 생에서 반복되고 깨달은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나선형 상승입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하지만 매번 조금씩 더 높은 수준에서 경험을 하죠. 윤회의 최종 목표는 가침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물질 우주의 제약을 초월하고 지구라는 환경 시험장을 졸업하며 육신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비물질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과정을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부는 우리가 좀 깊이 하나하나 더 따지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배움, 나눔, 정화입니다. 배우되 편견 없이 흡수하고 나누되 조건 없이 베풀며 정화하되 탁한 감정과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세 겹의 가침은 우리를 시험하는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완성하는 도장입니다. 가침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서 자유를 찾고 윤회를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장의 나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며 실패와 성공을 모두 걸음으로 삼듯이 우리도 매 생의 경험을 영혼의 걸음으로 삼을 때 마침내 이 가침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의 그 요약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우주. 네, 이것은 거대한 학교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구라는 이 행성은 특정한 교실이다. 육신, 책상과 의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이 말입니다. 이 연장을 잘 사용하여 실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가 되죠. 다시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학년을 거듭하며 올라가는 과정이다. 네, 우리 모두는 이곳에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돈도 좋고 어떠한 다양한 물질도 좋겠지만 일단은 실력을 쌓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 분야의 농업 분야는 청소입니다. 정화 공부를 잘 마무리하면 농사는 자연에서 지어집니다. 내가 농작물한테 영양 맞추며 병해충 막으며 그렇게 하는 농사는 힘이 많이 듭니다. 왜죠? 자연에서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고 있네. 그래, 네가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거라 이것이죠. 예. 청소와 정화를 터득하며 자연에게 농사를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자연의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연이어서 이제 쪽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파는 아주 짧은 재배 기간과 강한 생명력으로다가 봄과 가을 모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죠. 네,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서 고온 발효 유기물 퇴비를 통해서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병해를 예방하고 작물의 초기 활작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 방법은 화학 비료와 농약 의존을 전혀 안 하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 법인, 지금이라는 법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퇴비 허가를 완전하게 냈어요. 근데 아직 봉투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밑에 더보기에 전화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그리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토양 발효제를 구입을 해서 이 쪽파를 어떻게 심는지 요것에 대한 것 몇 킬로, 몇 평당 몇 킬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양 발효제가 참고하세요. 아주 쪽파는 짧은 기간이죠. 한 6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져요.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잖아요. 하지만 친환경적으로다가 재배를 하려면 토양부터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장집 에너지 농법을 활용해서 병에 없는 아주 건강한 쪽파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토양 조건이 있죠. 토양 조건은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곳, pH 산도를 꼭 따진다 그러면 6.0에서 6.5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토양 발효제가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 고온 발열 퇴비가 있다 하면요. 그리고 고온 발열 유기물 퇴비를 평당 넣는 게 20에서 30kg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량입니다. 최소량. 넣고 흙이랑 골고루 혼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덧붙여 드릴게요. 고온 발효 퇴비 이 유기물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고열 유익균이 토양 내 병영균 밀도를 아주 낮추고요. 초기 뿌리를 활착을 아주 촉진시켜 준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 한번 활용해서 뭐 꼭 이걸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요. 뭐 워낙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권해주지 못하지만 텃밭에서 뭐 한 평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시면 올해는 비료와 농약 없이 그런데 기대지 않고 그냥 토양에서 순수한 에너지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닭장 옆이라 좀 시끄럽군요. 죄송합니다. 쪽파 그 종구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심습니다. 여러 개가 뭉쳐 있다 그러면은 한 알이나 두 알씩을 심는데, 조금 손가락 굵기 정도 굵다 그러면 그냥 하나를 심고요. 두 개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서요. 예, 얘는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종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간격이나 이런 것은 참고하실 게,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15cm에 15cm 정도로다가 간격을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자루다가 재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유공 비닐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유공 비닐을 쭉 깔고 거기다 쪽파를 심고, 그리고 나중에 유공 비닐을 걷어요. 네, 뭐 잡초를 생각한다면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에너지 농법 이 토양 발화제를 구입하셨다 하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퇴비차를 만드는 방법 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물에다가 퇴비를 울궈서 그 물에다가, 그 물 자체가 미생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파종 전에 저렇게 쪽파 씨앗을 물에다가 한 1, 2분 정도 담가요. 담갔다가 꺼내서 씻게 되면 밝은 씨앗 뿌리 나오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쪽파나 이런 것은 지금 뭐 곤자리팔이나 다른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 토양발화제를 활용하게 되면 전혀 그런 거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파종을 하시면 돼요.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초기 활착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잡초 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멀칭을 하게 되면 좀 쉽고요. 그리고 이 토양발화제를 쓰게 되면 풀이 잘 안 나와요. 숨을 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웃거름 필요 없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물만 주시면 됩니다. 토양 유익균이 질소를 안정적으로다가 공급을 해줘서요. 잎색이 진하고 아주 부드럽고요. 아주 색깔이 예쁩니다. 뭐 녹균병이나 녹병, 뭐 총체벌레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만 충분히 잘 주신다 그러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익균이 병원군의 서식처를 차단하고 작물 자체의 면역력을 계속 높여줘요. 물만 공급해 준다 그러면 고온 발열 퇴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물을 흠뻑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뿌리 썩은병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이 고온 발열 퇴비 이것을 넣었다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당 20kg에서 30kg는 최소한 넣으시고요. 그 이상 더 넣으시면 더 좋으니까 그건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얘네들은 뭐 60일 정도면은 2달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찍 좀 심고요. 또 다음 주에 심고 계속 이제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최소 2년 이상 윤작을 권하고 있죠. 보통 이런 관행농업이나 뭐 유기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온 발열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매년 그냥 쪽파를 경작해도, 연속 2회를 경작해도 어떠한 병원균이나 이런 피해 사례가 없으니까요. 저를 믿고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단 토양은 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서 산도가 얼마인지, 유기물 함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체크해서 토양발화제를 이렇게 저랑 의논해서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아마 쪽파 농사 짓는데 아마 굉장히 유익점이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 다음을 제가 다 못 보여드리고요. 해놓은 것을 찍어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유공 비닐을 지금 깔아놨고요.
참고로 이 유공 비닐은 간격은 구멍과 구멍 사이가 사각으로다가 15에 15, 15에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아주 딱 좋더라고요, 이 간격이. 그래서 이 멀칭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15에 15 정도로다가 간격을 주고 심으시면 아마 쪽파 수확하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참고하세요. 쪽파는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물에 이제 그 퇴비체에 침종했던 것을 땄죠. 자,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 누릅니다. 그냥. 그렇게 눌러놓고 위에가 그러니까 뿌리가 약 한 3cm 정도 밑에까지 쑥 들어갔겠죠. 쪽파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 끝에까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돼서 요게 한 3cm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위에까지 묻히도록 이렇게 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마침을 안으로 쏙 넣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렇게 꽂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옆에 흙이나 토양발화제를 제가 권해드려요. 토양발화제를 위에다가 뿌려서 그걸 살짝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죠? 화면에 이게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물만 이제 주시면 쪽파 수확까지 아무런 일 없이 수확만 하시면 돼요. 쉽겠지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뭐 꼭 이것을 사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올해 쪽파 농사는 아마 이 토양발화제 갖고 하시게 되면 그 곤자리 발이나 어떠한 병해충 없이 수확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